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건설의 김 차장입니다. 오늘은 집안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릴 거고요. 그 등록 기준 안내하면서 이번 2023년 9월 15일 날 변동된 기술자 범위에 대해서도 보다 상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안조성포장공사업은 세 가지의 주력 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를 등록할 시에 집안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면서 내가 어떤 것을 주력으로 할지 선택하시는 거예요. 선택 같은 경우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게 하나라면 당연히 뭐 하나만 선택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2개 또는 3개. 본인이 어떤 걸 업무를 하고 싶냐에 따라서 선택하시면서 면허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력 분야를 하나를 하던 3개를 하던 자본금과 공제조합, 사무실에는 변화가 없고요. 다만 기술자를 충족해야 되는 요건은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 요건은 제가 뒤로 가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업무 범위부터 말씀드릴게요. 토공사,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집안을 조성하는 공사. 이러한 공사를 하실 거다라고 하면은 주력 분야를 토공사로 선택하셔야 하고요. 자, 포장공사, 뭐 아스팔트나 시멘트 등을 이용해서 포장을 하시는 공사를 한다. 도로, 활주로, 광장 이러한 부분을 포장하는 공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포장공사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보링 그라우팅 파일 공사는 집안에 구멍을 내서 보강제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해서 혼합 처리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보링 공사, 착정 공사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파일 공사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업무에 따라서 주력 분야를 선택하면 되며 복수로 선택 또한 가능하시다. 이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 집안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등록 기준이 바로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으로 이는 우리 회사가 법인 사업이든 개인 사업자든 관계없이 1억 5천이시고요. 주력 분야를 하나를 선택하던 2개든 3개든 동일하게 1억 5천입니다. 그래서 이 1억 5천이란 자본금은 납입 자본금과 실질 자본금으로 나누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납입 자본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법인에만 해당됩니다. 우리가 법인을 설립할 때 이 법인이 얼마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냐, 그러니까 주주가 얼마만큼의 돈을 집어넣었냐에 따라서 금액이 되는 거고요. 이 금액이 반드시 1억 5천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기존 법인이시라면은 이렇게 등기부 등본이 있으실 거고요. 거기에 자본금이 써 있으실 거예요. 이게 만약에 5천이다. 그러면 당연히 최소한 1억은 증자를 하셔야 하는 거고요. 이미 우리는 5억입니다. 10억입니다. 그러면 굳이 증자를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당연히 법인만 해당되시고 개인 사업자는 신경 쓰실 필요가 아예 없는 내용이세요. 자, 두 번째 실질 자본금입니다. 실질 자본금은 실제로 우리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는 법인이든 개인 사업자든 모든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간혹 우리는 3억짜리 법인인데 그럼 된 거 아니에요? 1억 5천 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납입 자본금과 실질 자본금은 이어져 있는 부분이긴 하나 체크할 때는 별도로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실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고, 그러면 어떤 걸 실질 자본금이라고 하는가? 이게 현재 회사의 상태에 따라 좀 다릅니다. 우리가 신규 업체, 이제 막 설립을 한 법인 또는 이제 막 사업 개시를 한 개인 사업자라면 설립일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1일 이상 1억 5천이 예금으로 유지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자, 반대로 말하면 내가 엊그저께 개인 사업자 만들었어. 그런데 엊그저께 만들 때는 1억 5천이 없었으나 일주일 뒤에 돈 들어올 건데 그건 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신규 업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 면허 내려고 사업자 만들었어요.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면허 내려고 만든 사업자여서 처음부터 1억 5천 예금으로 잘 유지했어요. 이걸 보여줘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돈을 준비하시고 법인이든 개인 사업자든 사업자를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립일로부터 21일 동안 돈을 안 쓰고 1억 5천 유지하시고 그리고
설립일로부터 90일이 넘어가면 또 이건 신규로 안 봐요. 내가 사업을 시작을 안 했더라도. 요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추셔야지만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겸업 신규 업체인데요. 자, 겸업 신규 업체라는 건 겸업, 이미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건설 면허는 처음 내는 업체를 말하고요. 이미 우리는 설립한 지 90일도 넘었고 다른 사업하고 있고 면허만 지금 처음 내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1억 5천이란 예금이 31일 이상이 있으셔야 돼요. 다르죠? 신규는 21일, 기존은 31일. 그리고 우리가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우리 현재 회사의 재무 상태가 괜찮아요. 새로운 사업을 할 만큼 충분히 괜찮습니다. 이런 것도 보여줘야 돼서 재무제표 또한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건설업체. 다른 면허가 있는, 다른 건설 면허가 있는 회사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면허로 집안조성 포장 공사업을 따려고 하는 경우예요. 이러한 경우는 이미 건설 면허가 있고 그 면허로 인한 자산들이 있으실 거예요. 건설업. 예를 들어 공사미수금, 공제조합에 예치해 놓은 금액, 재고자산 이러한 것들이 다 실질 자본금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건설업체의 경우 위에는 사실 1억 5천 돈으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며칠 유지해야 돼요. 이런 게 있었지만 기존 건설업체는 예금만 있다고 될 게 아니에요.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서 그 안에 얼마만큼의 자산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얼마만큼의 부채가 있는지도 검토해서 이 건설업 자산에서 건설업 부채를 뺀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일정 수준이라는 건 우리가 타 건설 면허가 어떤 면허냐에 따라 달라요. 1억 5천짜리 면허 갖고 있어. 요번에 1억 5천 또 추가해? 그러면 3억 이상이 되셔야겠죠. 내가 1억 5천짜리가 2개 있었어. 3억인데 요번에 또 추가해. 그럼 3개니까 4억 5천 이상의 건설업 자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자본금이 인정되는 부분이 좀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다 검토해서 재무제표 다 분석해서 문제 없어요. 이 회사는 집안조성 포장공사 면허 낼 만큼 자본금이 있어요. 라고 하는 보고서가 바로 이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기업 진단 보고서라고도 불리고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의 재무가 문제 없다라는 거를 말해주는 보고서인데 이거를 우리 회사 내부에서 우리 회계팀에서 또는 우리 기장 봐주시는 우리가 월 급여를 드리는 기장 대리인을 통해서는 발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회사랑 관계성이 없는 외부 전문 업체를 통한 보고서만이 이게 유효하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해솔 C&I에서 이런 보고서 발급해 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 하단에 있는 이 전화번호로 연락 주세요. 자, 이게 첫 번째였어요. 자본금. 자, 두 번째는 공제조합입니다. 자,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해주는 기관이에요. 건설업은 다소 위험한 사업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건설업을 하려면 보증을 할 수 있는 회사만 면허를 내줄 거야 라는 게 법적으로 있는 거고요. 이 공제조합이 회사를 보증해주는 기관이라는 거죠. 근데 자, 공제조합도 그냥 내가 너네 회사 보증해줄게? 이럴 리가 없죠. 일종의 보증금이에요. 약 5천만 원의 금액을 이 공제조합에 예치를 해야만 공제조합에서 우리 회사를 보증해 주겠다는 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요. 그 확인서를 면허 접수할 때 같이 제출해야만 해요. 그래서 이 금액은 현재 기준으로는 이 금액이에요. 5,011만 9,715원. 요거는 구자당 금액에 따라서 뭐 몇십만 원 정도 위아래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자, 주력 분야를 내가 하나를 하던 두 개를 하던 세 개를 하던 금액은 이 금액입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헷갈려 하시는 게 1억 5천이 실질자본금 예금으로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공제조합 5천만 원까지 생각하면 2억 있어야 합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1억 5천 예금 중에서 이 5천만 원을 공제조합으로 이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총 1억 5천 예금. 이건 별도가 아니고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은 가능하고 이 공제조합에 들어가 있는 금액은 입금한 날로부터 2년이 돼야만 60%가량 융자가 가능하시고 일반 출금은 안 되시는 거예요. 내가 일반 출금하고 싶다. 면허를 반납하면 가능합니다. 나 더 이상 이 사업 안 해.
면허 반납할 거야. 그러면 이 공제조합 역할도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넣은 돈을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공제조합에 우리 회사에 대한 정보와 각종 서류를 내서 낸 후 공제조합이 문제없다고 판단되면 이제 입금을 하게 되고 입금한 걸 확인하고 나서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라는 걸 공제조합에서 우리 회사한테 발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공제조합 부분이고요. 자, 이제 세 번째가 기술 능력이에요. 지금 자본금하고 공제조합은 주력 분야의 개수에 상관없이 동일했고요. 이제 이 기술자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토공사는 기본적으로 2명의 기술자가 필요하시고 포장공사는 3명, 보링 그라우팅 파일 공사는 2명이 필요하세요. 각각 주력에 맞춰서 사람의 수가 이렇게 달리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있어요. 내가 주력 분야를 하나가 아니고 복수로 하고 싶어. 그러면 기술자를 1명씩 중복 배치할 수 있게 해줘요. 자, 예를 들어 토공사 2명, 포장공사 3명, 원래 5명이어야 되죠? 4명으로 가능한 것. 토공사 2명, 보링 2명, 4명이어야 되나? 3명. 이렇게 1명씩 할 때마다 감면을 해줘요. 자, 그러면 토공, 보링, 포장 3개를 다 해. 2명, 3명, 원래 7명인데 지금 5명이라고 써놨죠. 주력을 하나 추가할 때마다 1명씩 감면이 돼서 그래요. 여기서도 1명 감면, 여기서도 1명 감면. 그래서 총 5명. 이렇게 되시면 되고요. 이 기술자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상시근로가 필수예요. 자, 상시근로란 게 뭐냐? 우리 면허를 내고자 하는 회사에만 소속되어 있어야 돼요.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시거나 다른 회사에 이중으로 취업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업체가 건설업 사업체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빵집을 하나 하고 있는데요. 내가 치킨집을 하고 있는데요. 나 그냥 제조업체에 다녀요. 건설 내 자격증 안 써요. 그래도 안 돼요. 상시 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다만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업자는 그게 있죠. 임대사업자.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근로가 필요치 않다라고 판단될 경우에 인정해줘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른 근로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기술자가 2명, 3명, 2명인데 그래서 누가 기술자인데 그냥 일 잘하면 기술자인가? 그렇진 않죠. 자, 기술자는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토공사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 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 분야라는 건 우리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라는 곳이 있어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경력수첩의 분야가 토목수첩이 있는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여기에 있는 기술자. 토목수첩 2명 그래도 돼요. 토목수첩 1명 뭐 여기 있는 뭐 굴착기 운전 기능사 이렇게도 되고 기중기 운전 2명 이것도 됩니다. 요 안에 있는 분들이면 일단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포장공사 볼게요. 포장공사는 3명이죠. 포장공사는 좀 달라요. 자, 1번과 2번이 있어요. 자, 1번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그러니까 기술인협회 경력수첩, 토목 경력수첩 1명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토목수첩 1명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국가기술법에 따른 2명 여기에 있는 사람 2명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토목수첩 3명으로 안 돼요? 안 돼요. 토목수첩 1명, 국가기술자격증 2명 국가기술자격증 여기 있는 사람은 3명 안 돼요? 안 돼요. 반드시 토목 1명, 국가기술 2명 요렇게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 자, 마지막 보링 그라우팅 파일 공사 2명의 기술자가 필요하시고 토목수첩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국가기술. 여기는 토목수첩 2명 오케이. 국가기술 2명으로도 오케이. 토목수첩 1명, 국가기술 1명도 오케이. 문제 없어요. 포장만 반드시 1명, 2명이 있는 거고 보링하고 토공사업은 국가기술도 되고 수첩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이제 기술자 능력이고요. 이게 과거에 비해서 9월 15일 되면서 가능한 자격증의 범위가 좀 더 넓어졌어요. 이거보다 좀 더 적었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나았고 없다면 하나 딸 고민을 하신다면 가장 많이 따시는 게 이제 굴착기 운전들 많이 따시고요.
그 다음에 거푸집도 많이 따세요. 그 다음에 전산응용 요것도 많이 따시는 편이고 활용도 높은 건 또 굴착기 운전이 좀 높긴 하실 거예요. 실제로 업무상으로도 많이 필요하신 부분이고 그건 참고하시고요. 자, 기술자까지 설명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실이 있어요. 사무실의 경우 건축물 대장 떴을 때 용도를 일단 먼저 체크해 보시고요. 근린생활 시절 사무실이면은 뭐 문제 없으시고요. 뭐 주택 이런 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좀 애매하다. 창고시설인데 사무실 이거 뭐지? 약간 애매한 거는 지역 관청에 조금 문의하면서 진행해야 돼요. 지역 관청마다 약간 공장 안 돼요? 아, 공장도 돼요? 뭐 안 돼요? 아, 뭐도 돼요? 하는 게 좀 달라요. 그리고 이 사무실은 사무집기 같은 거는 반드시 다 구비를 해서 내가 사무를 바로 볼 수 있다라는 거가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다 사진 찍어서 서류로도 제출하고요. 관청에서 공무원이 우리 사무실을 방문해서 사무실 보고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좀 애매모호한 게 사무실 용도가 왜 지역별로 다른가 싶기도 하잖아요. 왜 법 다른다면서 왜 다르지? 왜냐면 법이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돼요. 이런 식이 아니에요. 뭐 요렇게 뭐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뭐에 적합하고 그러니까 업무 수행에 관련해서 뭐 정하는 기준을 가질 거. 근데 이 기준이라는 게 얘는 되고 얘는 안 돼 이렇게 안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좀 판단하는 게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꼭 지역 관청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면 어느 지역이든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물어가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제가 지금 4가지 말씀드렸어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요 4가지가 우리 다 잘 있어요. 잘 되어 있어야 하는 서류를 각각 작성하고 발급해서 공제조합에 제출하고 지역 관청에다가 또 제출하시는 거예요. 관청에 제출하면 관청 공무원이 면허 내주려고 검토하고 면허 내주는 기간까지 보통은 한 2주 내외 걸려요. 어쨌든 법정 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기 때문에 오래 걸리면 4주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소리죠. 좀 여유 있게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총 걸리는 시간이 자본금 준비부터 해야 되는 회사라면 한 2달 정도 잡으시는 게 좋고요. 우리 뭐 다른 거 다 준비돼 있어. 돈도 다 준비돼 있어. 그러면 한 1, 2주 안에 서류 빠르게 준비해서 제출하면 또 2, 3주 안에 나오니까 한 달 정도 잡으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최소 한 달에서 넉넉하게는 2달 정도는 잡고 하시는 게 맞아요. 자, 저희 해솔 C&I는 이렇게 면허 발급을 위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요. 법인을 설립하거나 증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재무관리 상태 진단보고서도 발급해드리고 관청에 들어가는 서류를 작성하고 접수도 함께 가는 행정 업무도 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여기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회사 상황에 맞게 아주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의 건설의 김 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